교회 사람으로 분류되는 성공의 주교이기 때문에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김민남 주교 시작 인사 드립니다. 연일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 주일 확진자가 39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연일 300명을 넘겼고요. 지난 월요일 또 오늘 화요일 300명 아래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공휴일이나 조사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양상이 좀 많이 달라져서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터질지 오늘도 아슬아슬합니다. 지자체에서 매일 확진자 생활시설을 하나씩 확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정말 방역체계 붕괴까지 염려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지자체에서 알려주는 잦은 모바일 폰의 이 확진자 알림 소식으로 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자칫 방역 3단계,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로 되는 것 아닐까.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인터뷰 때 무려 3단계 해야 할지 모른다고 5번이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방역 3단계는 사실상 사회 전반에 동결, 보통 이미 했던 미국 같은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제적 가치로 얘기하면 약 70% 정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초기에 중국 우한시의 상황 보셨죠?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앰뷸런스만 다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국의 발표를 보고 지난번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으로 계셨던 한 의사님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본부장이 저 정도 얘기하는 것은 거의 두 손 들기 직전이란 뜻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방송사도 뚫렸고 시청도,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도, 세종에 있는 종합청사도, 또 이 질병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까지도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은 이 세계적 팬데믹이 일종의 자기네 주장을 표현하는데 어떤 투쟁으로 연결시키고 그 병든 신념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사실 왜곡하는, 저희 표현대로 한다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참 목사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그 성명서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는 목사로 부르지 말자, 또 그 기독교에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그 사람을 돕자고 나서는 꼭 과거 성경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옆에 사람들, 그 뭐 정치인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그들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들을 비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 재난을 이겨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연결. 요즘 우리가 내내 실감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바일 폰에 뜨는 확진자 몇 번, 이게 몇 번이 이젠 더 이상 낯선 누구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 아는 누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연기설이라고 그러죠. 그 연결된 망을 인드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일은 이 난국을 헤쳐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허리를 동이고 씩씩하게 앞으로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첫 코너 사진 한 장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 이 간곡한 당부를 이렇게 커리컬처를 통해서 전합니다. 잘 하시죠? 이 정 본부장님 지난 1월에 뭐 그때부터 소위 머리 염색할 시간조차 아껴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방역을 지휘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번 인터뷰 때도 아주 간곡하게 이번 주말은 제발 집에 좀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방역 지침, 마스크 쓰는 것, 거리 지키는 것, 손 닦는 것 반드시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분이 당부가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호소가 그려진 그림 옆에는 한 아이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좀 위험하니 당분간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는 목사님 말씀, 또 목사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셨다면서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이 함께 그 그림에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죄송하고 아프고 참담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목사와는 다르다 이런 말로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들은 틀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바이러스로 테러 당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침을 뱉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또 그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뭐 우리들만 다 잡아갖고 다 뭐 코로나 확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래서 아예 보건소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 저는요 이런 집단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하느님 역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가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짜 신도입니다. 한 방송사가 보도한 이 교회 신도와 방역 당국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의 인식이, 이들의 사람됨이,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KBS 9시 뉴스 앵커의 눈 순서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합니다. 근데요. 네, 검사 확실히 병원 가셔서 받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검사를 안 받으셨는데 받았다고 하시거나 자가격리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이 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병 와서 되니까 음성으로 떴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음성으로 안 되고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된 사람 국가에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됐든 선생님은 지금 검사 대상자신 거잖아요. 나도 보건소를 못 믿겠다 이거죠. 보건소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보건소 못 믿으시는 거랑 그러니까 보건소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못 믿고 다 데서 받았으니까 왜 자꾸 전화해요. 병원 어디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는 못 믿겠으니까. 소송자는 상대방 소송 당한 사람들한테 그걸 밝혀야 돼요? 왜 말을 번복하세요? 보건소 온다고 했다가 병원으로 왜 가시냐고요. 보건소는 잘못 얘기하면 저 잡으러 온다고 협박하니까 무서우니까 간다 그러죠. 그거는 무섭고 양성인 건 안 무서우세요? 양성이면 뭐 어쩌라고요? 양성이면 선생님도 걸리는 거고 양성 걸려가지고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리포트의 제목이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신앙이고 교회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가짜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단이 꽤 많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신천지 수준처럼 말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도는 물론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서도 지난 주일에는요 1800여 개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 하느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리죠. 이번 확산이 심각하게 위험한 것은요, 전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로 전파되는 경우가 지금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중에 하나는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의 감염이 위험한 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률이 높은 약한 노인들의 확진자 중 34%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인의 치사율은 30%에 달합니다. 수도권 공공병실이 가득 차서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음압병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매일 병실 확보하는데도 말입니다. 또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도 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의료진이 아이를 포옹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는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늘 어른들이 문제죠.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간 할머니는 딸, 남편 그리고 손주들 모두 모든 가족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적을 속여 의료진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더 힘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저는 코로나 전담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환자들이 자신들을 왜 가두냐며 방호복 마스크를 빼기도 한답니다. 간호사들이 고함과 욕설을 참아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 변기까지 청소하며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년 넘게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에게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국민들의 위로와 사명감으로 힘든 오늘을 견디어내고 있는데 탈진에 쓰러지기 직전인데 저들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쓴 저 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료진에게 덕분에 저희들이 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런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각심 때문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공동묘지 사진입니다. 돌아가셔도 얼굴도 볼 수 없고 사망자를 감당할 수도 없어서 간이식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이 비슷한 묘지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사망자가 80만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풀면 우리도 저런 묘지 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서로 밀어낼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에는 조금 더 이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칫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이 사회라 그렇게 번지고 말 것이며 결국은 그 피해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호소는 그 순환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스스로 원칙을 지킬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간곡한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결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잠시 동안의 단절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3밀이라고 하죠. 우선 당분간 밀폐, 밀접, 밀집 우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번째 코너 산다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언택트, 보통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택트 시대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에게는 교인을 잃게 되고 헌금을 놓치게 되는 사탄의 명령심으로 보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비접촉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그 수업도 당장 내일서부터는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문화 전반, 즉 이제 랜선을 통해서 공연도 또 방송, 전시, 또 음악회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회의도 다 비대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IT로 강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지난달 말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부산에서 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 길을 뚫고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장소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 배달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 두 번째 코너 산다는 건 코너에서는 언택트 시대 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시대에 떠오르는 이 공유경제라고 그러죠. 그 공유경제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배달 노동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기사 제목은 그 배달 노동자 덕분에 또 부재로는 그 재난 뚫고 사람 사회 연결하는 이들 비대면 시대를 지탱하는 그림자 노동 이렇게 달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 배달 뭐 옛날엔 잘 상상 못했는데 저희 집에도 꽤 자주 문 앞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명 그대로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의도 회의도 개인사도 좀 연기하고 참고 가능하면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가 중요한 때에 만약 배달 노동자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3년 사이에 외식 배달 시장은 3배가 증가해서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디 뭐 음식뿐이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일상 생활용품을 배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이 배달이 가능한 것은 분명 배달 노동자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배달 노동자를 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배달 가면 배달 박스만 보이고 배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하고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배달 노동자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13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루 14시간 이상 과로에 쫓기는 사람들 그 피로도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4일 날은 배달이 없는 날로 지정해서 14, 15, 16, 17까지 쉬기로 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들으셨을 것이고요. 뭐 잘 쉬셨길 바랍니다. 재난 재해 시대, 흔히 비대면이 권장되는 시대에 우리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늘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또한 그 위험한 직업입니다. 항상 어려움에 그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배달 노동자의 주 수입은 그 배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배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배달 횟수를 많이 하려면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들은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흔하게 당하는 사고, 배달 필요한 오토바이, 소위 모토바이시클인데 워낙은 우리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오토바이 이렇게 됐네요. 그 오토바이 유지비조차도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뭐 대형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유명한 몇 회사 있죠. 그런데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는 회사 소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고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안 돼서 그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개인 사업자로, 다시 말하면 그 1인 회사 사장님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통칭 이제 이것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공동으로 산재보험에 들 수는 있는데 대체로 업체가 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기피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이 보험을 들려고 하면 그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약 한 23% 정도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13만 명쯤 되고 큰 이 소위 사회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사회 안전망 확보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아직 노동조합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 유니온이라고 그래 그렇게 조합처럼 모여서 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다른 여타 노동자 같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도 한날이 건너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이며 가족이 분명합니다. 해서 우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우와 폭염 이런 어려움을 듣고 배달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것, 물론 대부분 다 비대면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대로 어떤 방법인지 간에 그들을 좀 고맙다는 뜻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시지만 우린 누구에게도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들 또한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들의 노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지도 않습니까? 어느 방송 캠페인을 제가 대신하는 것으로 이 코너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제가 주문한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네. 오늘 좋은 친구들 16회는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너튜브 코너에서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진 한번 살펴보시죠.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평소라면 우리 시야에서 가려진 어느 곳에 누군가 빈약하게 참 몸을 추스릴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좁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안락한 삶의 휴식처인 셈입니다. 기사 제목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우리 이웃들의 삶이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난은 늘 그렇듯이 빈곤층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해서 다시 2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빨리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정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평소에 주변을 둘러보고 저들과 함께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서 오늘 유튜브 너튜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광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웃의 신호인데, 공경에 처한 우리 이웃은 언제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 공익광고 보시죠.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이 엄마가 함께 길을 가던 한 소녀가 평소라면 분명히 마주쳐야 할 할머니 집 그 앞을 보고 이상한 징후를 느끼고 할머니 집 방문을 두들게 되고 안 열리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혼자 산 할머니가 알아 누워 있고, 결국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다시 그 정말 위험해서 그 건져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 이웃이 전하는 외로움 또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신호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기생충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죠. 거기서도 끊임없이 이 모르스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을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게 구조를 요청하는 구호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천적으로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지금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아니, 아무 신호가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릴 때도 한번 혹시 그런 분이 생각이 나시거든 전화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 계시면 한번 찾아가시든가요. 네, 네 번째 코너, 이 향기가 있는 삶에서는 오늘 주제인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성서에서도 물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깊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물처럼 얽히고 설킨 우리네 인생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주 좀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세계가 본래부터 한 몸 한 생명의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명 공동체를 인드라망, 이 인드라망은 그물이란 뜻입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가리킨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무수한 한나라, 이걸 제석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전체를 덮는 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드라라는 그물은 한없이 넓고 커서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데, 그 그물의 이음새마다 요만한 구슬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구슬이. 그래서 이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어주는 관계라서 그 구슬을 통해서 딴 사람들이 나를 보기도 하고 내가 딴 사람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그물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흔들거려도 동시에 다 연결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사는 인간 세상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는 아예 그 가르침 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글 한번 보시면 제가 따라 읽어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제석천 군전에는 투명한 구슬 그물이 드려워져 있다. 그물 고마다의 투명 구슬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투영된다. 삼라만상이 투영된 구슬들은 서로서로 다른 구슬들에게도 투영된다. 정신의 구슬은 물질의 구슬에 투영되고 물질의 구슬은 정신의 구슬에 투영된다. 인간의 구슬은 자연의 구슬에 투영되고 자연의 구슬은 인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동시에 겹겹으로 서로 투영되고 서로 투영을 받아들인다. 총체적으로 무궁무진하게 투영이 이루어진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거고요. 그냥 이게 모두가 다 자기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위 문학적으로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이 인드라망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한 사람이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이다.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석처럼 서로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뿐만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나 되는 것, 그게 궁극이니까 제발 우리의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느낌이 있어서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세정원 사진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그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꼭 인드라망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저렇게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저곳에 갔을 때 봄이었었는데 제가 저 모습을 보자마자 인드라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이 불교 인드라망의 가르침에서 물론 뭐 다른 여러 가르침도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겁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자는요, 두 사람이 만나갖고 처음 보는 사람이 6가지 질문만 하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 비추어주고, 결국은 비추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빛나게 해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은 거꾸로 저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해준다는 뜻도 됩니다. 그것도 무슨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빚을 갚을 줄 모르는 상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제발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거나 등에 칼질하거나 총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우리 주제 사진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였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비추고 있는 그런 밀집한 관계로 서로를 이웃으로 부르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로 존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광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한 몸,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설명드린 그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정신은 오늘 우리의 재난을 이겨내는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이 조화가 지구를 살려내고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그 아주 뜨거운 연결고리를 더욱 확장하게 되는 사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장마, 또 올라오는 태풍, 또 역시 코로나,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과 연대로 이 모든 고난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험한 고통 속에서도 늘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은 결국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 완벽하지 못해서 서로를 부추겨 주지 않으면 서로 완성되지 못한 그런 관계, 그게 진짜 우리 좋은 사람들이 꿈꾸는 서로에게 필요한 세상을 만드는
그 좋은 친구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보영 선생님 웨이트 트레이닝 코너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이 보디빌딩계의 전설로 불리우는 이보영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이보영 집으로 돌아온 헬스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 예방과 치료하는 트레이닝 방법들, 또 이런 모든 것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여러 가지 이 골격 중에서 근육이 꼭 튼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은 질병 예방 치료 웨이트 트레이닝 비법 당뇨병 예방 치료 운동 첫 번째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장혜란 교수, 김영주 목사, 기술엔 최강훈, 박현주, 김대하, 그리고 진행인 주교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4주 동안 당뇨에 관한, 당뇨병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사 증후군은 당뇨병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해마다 수치가 변하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 국민들이 관리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먹고 활동을 안 하거나 또는 패스트푸드라든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음식을 좋아하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치가 나날이 변하는 거죠. 지금 뭐 3명 중에 1명이 뇌당능 장애다, 또 당뇨다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한국 사람, 동양인, 그리고 미국 사람, 서양인. 자, 두 부류를 볼 때 서양 사람들은 약 70%가 비만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75%가 마른 비만이에요. 마른형입니다. 바로 뭐냐면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볼록 튀어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볼록 튀어나온 배에 안에는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는데 이 내장 지방은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의 활동을 저해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장시간 동안, 길게는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에 72시간 이상을 계속 연료를 태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가 가늘다고 하는 것은 당뇨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고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없애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거는 동작은 4가지인데 기구는 2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제목 자체가 우리가 집으로 들어온 헬스클럽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적은 도구를 갖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데드리프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쓸까요? 자, 발의 넓이는 자기의 골반 톱과 균일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앞 발가락이 약 10도, 15도 정도 되게끔 벌리고 씁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점이 중요한데, 자, 발가락에 힘을 주면은 뒤꿈치가 들리죠? 이거 안 됩니다. 또, 자, 뒤꿈치에 힘을 주면 앞발이 들려요. 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발가락과 뒤꿈치 사이에 중간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러한 홈이 파져 있는 중간 부분에 기점을 두고 덤벨은 앞으로 일직선 방향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만 구부리면서 상체를 내리는데 엉덩이가 뒤로 자연스럽게 빠져야 뒤꿈치로 기저면이 형성이 돼요. 기저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을 쓰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그라운드 포스가 만들어져요. 반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뒤꿈치에 힘을 주고 등은 핍니다. 이렇게 구부리면은 운동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척추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자, 등을 폈어요. 그러면은 경추, 흉추, 요추 부분이 일직선으로 강직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아이소메트릭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기분은 꽉 잡아주세요. 천천히 내려서 무릎 약간 아래까지 내렸다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천천히, 동작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내리되 무릎은 펴지 말고 약간 구부리세요. 그리고 무릎 밑에까지 구부린 다음에 또 가슴을 쭉 핍니다. 자, 이따 호흡을 들이마시고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뒤로 빼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후! 네, 시선은 항상 몸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줍니다. 시선 이때 바닥을 봤죠? 일어나면서 정면을 봅니다. 후! 자, 이따 호흡 들여마시고 깊게 들여마셔요. 자, 그리고 한 2초가량 정지를 합니다. 그때 허리에 힘을 더 주세요. 자, 이러면서 일어나면서 후! 한 번 더 할게요. 자, 들여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한 번 더 할까요? 자, 들여마시고 엉덩이 뒤로 빼면은 허벅지 뒤쪽 스라근이 긴장을 해요. 자,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어날 때 후! 네. 자, 이 데드리프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면역, 건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이에요. 뒤쪽에 있습니다. 예, 앞에 대퇴근도 중요하지만 스라근, 대둔근, 등 근육이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자, 이거를 1번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푸시업이에요. 많이 보셨겠지만 푸시업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슴에 압박을 주면서 우리가 립케이지를 가는 갈비뼈가 수축이 돼요. 이때 흉곽과 복압 사이에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갈비뼈라든가 이러한 코어 근육을 강하게 수축을 해서 몸통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푸시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이 나는 괜찮다. 그런 게 똑바로 피세요. 자, 그리고 자,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그런데 내가 힘에 붙인다. 그러면 무릎을 내세요. 그리고 몸을 똑바로 핍니다. 자, 그리고 내릴 때 호흡을 들여마시고 후. 양 팔꿈치 각도가 90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후. 후. 들이마시고 후. 자, 이걸 힘을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략적으로 파셜 랩이라고 그래요. 그걸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 상상도. 자, 다시 한번 들여마시고 후. 호흡을 크게 하세요. 자, 들여마시고 후. 근데 이것도 힘들다. 자, 그러면 배를 쭉 가세요. 아셨죠? 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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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 특히 어머님들, 자, 지금처럼 배를 쭉 깔고 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등과 앞 가슴짐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척추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서 누가 받쳐주거나 하면은 아주 쉽겠죠. 바로 그것이 옆에 있는 외복사근이에요. 대부분 이거는 생각들을 잘 안 해요. 등 아니면 복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복사근, 외복사근은 척추 기립근을 옆에서 받쳐주는 근육이에요. 자, 덤벨을 한쪽만 잡아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관절 넓이를 벗어나는 발 넓이는 이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폭을 바로 똑바로 내려간 상태가 돼야
상체를 옆으로 굽히면서 옆구리의 자극을 충실하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면은 몸을 똑바로 세워서 가장 옆구리 자극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팔은 늘어뜨려요. 그리고 여기서 똑바로 또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자, 머리 모양은 척추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요. 자, 또 가고. 자,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안 구부러진다. 그러면 여기서 항복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자, 호흡은 들여마시고 후. 여기에서 한 2초간 버팁니다. 왔다가 바로 간 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되게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많이 봐요.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척추가 손상될 위험이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쭉 내려갔어요. 여기서도 정지하면 좋아요. 여기 와서 또 정지합니다. 복직근은 직립성 근육이라서 힘보다는 버티는 데에 아주 적응이 잘 돼 있고 효과 면에서 아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들여 마셨어요. 갑니다. 후. 호흡 뱉고 또 호흡을 또 뱉어도 좋아요. 자, 갑니다. 들여 마시고 갔어요. 후. 정지합니다. 네. 자, 손 바꿔볼게요. 자, 내려갔죠? 후. 의식적으로 옆구리에 힘을 주시면 더 좋아요. 들여 마시고 후. 손을 한번 대보시면은 근육이 수축하는 걸 우리가 재밌게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게 대단하구나.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내 몸에도 이렇게 단단한 근육이 있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 뱉고 한번 손을 대보세요. 운동의 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는 가늘겨지고 몸매가 이뻐져요. 또 들여 마시고 자, 후. 자, 일명 사이드 밴드입니다. 네. 이번에 설명할 동작은 스쿼트 동작입니다. 발가락과 뒤꿈치 사이에 중간에 힘을 줍니다. 자, 말하자면 역도 선수들이 올림픽 종목에서 들어 올릴 때 받고 힘이 그게 정확한 스쿼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발 사이의 간격은 골반폭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앉는 각도는 45도를 기준으로 하되 내가 매 그 소파에 앉아서 상관하느라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은 쿼터 스쿼트라고 그래서 반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굳이 많이 앉을 필요 없어요. 허리가 다칩니다. 자, 그러면은 45도를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상태가 되면은 척추 기립근이 강해지고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서 대등근의 근육이 발달이 되어 쓰라고 합니다. 자, 이 큰 근육을 우리가 그냥 버려둘 수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구를 잡고 해볼게요. 일직선에서 약 15도 각도 밖으로 벌어진 것이 무릎 연골 반월상 연골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가슴을 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검상돌기가 있어요. 검상돌기를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 견갑골이 뒤로 붙어요. 그리고 척추가 완전히 펴집니다. 자, 이거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앉는데 무릎이 앞으로 나오느냐, 엉덩이가 빠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척추를 피느냐예요. 그리고 앉으면서 편한 대로 가세요. 편한 게 이렇게 편하진 않겠죠? 자, 뒤로 빠져야 편하죠. 그러니까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앞에 검상돌기를 치고 올라와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엉덩이 빠졌죠? 정지합니다. 자, 잘 보셨죠? 푹. 자, 앉았어요. 엉덩이 뒤로 뺍니다. 뒤로 뺐어요. 자, 일어날 때 검상돌기를 앞으로. 자, 다시 한번. 쭉 앉으면서 엉덩이 뒤로 자연스럽게 빼요. 등 폈어요. 자, 검상돌기 후. 자, 다시 한번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체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가급적이면은 뒤로 빼려고 애를 쓰는 게 좋아요. 일부러 뺄 거 없어요.
뒤로 빼고 검상돌기만 올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호흡을 들여마시고 정지했다가 한 2, 3초 정지합니다. 그리고 후! 한 번 더. 자, 들여마시고 엉덩이 뒤로 뺐어요. 검상돌기 위로 후! 자, 아셨죠? 자, 네 가지를 끝에 가면 지금처럼 숨이 차요. 이거 덤으로 얻는 겁니다. 숨 찬 건. 이게 바로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과 중간에 휴식을 없으면서 얻어지는 어찌 보면은 노폐물과 같이 버려질 수 있는 숨찬 호흡을 여기서 하나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은 힘과 근력과 근육량과 면역력과 심장, 폐 기능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많이 보급을 하고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고맙습니다.